안녕하세요. 이춘선입니다. 오늘은 시 117번, 117, 2022년 9월 5일 날 쓴 거고요. 제목은 원하는 건 평화. 읽을게요. 제목 원하는 건 평화. 지연이 이춘선. 헤어질 수도 헤어지지 않을 수도 없어. 평화가 없다. 요구를 할 수도 요구를 해도 들어주지 않으니 평화가 없다. 모르는 척 할 수도 아는 척 해도 소용없으니 평화가 없다. 잊어버릴 수도 잊혀지지도 않으니 평화가 없다. 원하는 건 평화. 평화 없는 삶 속에 원하는 건 평화. 자, 느낀 점이? 엄청난 갈등 상황이네요. 엄청난 갈등 상황이 느껴지는구나. 네, 헤어질 수도 없고, 아닐 수도 없고, 모른 척 할 수도 없고, 아는 척 할 수도 없고, 얼마나 그 안에, 내면 안에 갈등이. 그 평화가 뭔지가 잘 이해가 됐지? 네. 이거 언제적 쓰신 거예요? 아니, 어떤 일을? 어떤 이유로 이걸 썼냐. 네. 내가 지금 읽으면서 이렇게 보니까 아마도 또 남편과의 갈등이 아닐까? 어떤 그런 가장 가까운 사람들하고 가장 많은 갈등이 일어나잖아? 근데 이제 내가 이렇게 읽으면서 드는 생각은, 이거 아이들 일이 비슷하겠다. 그러니까 청소년들도, 청소년뿐만 아니라 어린이들도, 청년들도, 한 집에서 이렇게 살면서, 이런 비슷한 상황 속에 있지 않을까? 평화가 마음에 이렇게 좀 갈등이 안 생기는 시간을 갖고 싶은데 그냥 평화가 없는 시간을 계속 살아야 되는 어떤 그런 지금 상황이잖아. 이런 상황은 거의 약간의 그 양태는 좀 다르지만 많은 사람들이 원하는 거는 평화라는 이 제목에 좀 공감을 할 수는 있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들어. 그냥 정말 가장 가까운 남편과의 어떤 갈등에서 이제 이런 거가 이제 많이 생기고, 그다음에 그 갈등 속에 진짜 평화가 없어. 그렇지. 근데 이제 이게 꼭 남편과의 문제라기보다는 어떤 공동체 안에서. 그렇지. 누구나 이제 한 사람 이상 이렇게 같이 모여서 뭔가를 하는 어떤 입장에서는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는. 그렇지. 그 프랑스의 사회학자 듀르갱이라는 사람이 그 사회가 뭐냐 정의를 어떻게 했냐면 갈등이라고 표현을 했어. 갈등이 없으면 이게 사람이 사는 곳이 아닌 거지. 그러니까 그건 그냥 너무나 자연스러운 현상이고 갈등이 있어야 되는 거지. 없으면 안 되는데 문제는 이제 이런 갈등을 이제 사실 잘 해결해 나가면은 발전이 되고 더 좋은 단계로 넘어가는데 이게 이제 해결이 안 되고 장기화되거나 아주 나쁜 형태로 해결이 되면 그게 이제 결국은 이제 사회의 어두운 면이 되는 형태가 되는 것 같은데 평화 지금 이제 평화라는 단어를 여기서 썼는데 또 평화가 뭘까 이제 이렇게 생각을 했을 때 평화에 대한 정의를 이렇게 저렇게 많이 했는데 내가 잘 알고 있는 이제 평화에 대한 말들은 평화는 이제 불안의 반대말. 그러니까 불안 이제 더 그다음 단어가 공포로부터의 해방. 그러니까 평화가
뭐냐? 한마디로 한번 정의를 해봐라 하면은 공포가 없는 상황이 평화다. 그러니까 나는 이렇게 한마디로 말하라면 이 말을 하고 싶어. 이제 공포가 있으면 불안하고 긴장되고 그렇잖아. 근데 공포가 없는 상태. 이제 공포로부터 해방이니까 그게 평화다. 그러니까 평화는 또 다른 말로는 폭력의 뒷면, 동전이 있다면 동전의 앞면이 만약에 평화라면 뒷면은 폭력. 그러니까 평화는 이 폭력과 딱 붙어 있는 단어라고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은데 내가 아는 시 중에 이제 한 9년을 산 사람, 이제 9살을 산 그 사람이 쓴 시가 있는데, 이 사람, 이 시가 무슨 시냐면은, 이렇게 쓰여 있어. 엄마가 쭈그리고 앉아있다. 아빠가 물건을 던진다. 나는 잠을 잘 수가 없다. 이게 다야. 이 장면 안에, 이 짧은 글 안에 사실은 공포, 불안, 폭력이 다 들어있지. 엄마가 쭈그리고 앉아있다. 아빠가 물건을 던진다. 나는 잠을 잘 수가 없다. 평화가 없는 상태이잖아. 그래서 평화를 거대 담론적으로 아주 거창하게 생각하지 말고 평화는 정말 이제 작은 것, 아주 사소한 것. 그러면 시를 다시 한번 읽으면 원하는 건 평화. 헤어질 수도 헤어지지 않을 수도 없어 평화가 없다. 요구를 해도 들어주지 않으니 평화가 없다. 모르는 척 할 수도 아는 척 해도 소용없으니 평화가 없다. 잊어버릴 수도 잊혀지지도 않으니 평화가 없다. 원하는 건 평화. 평화 없는 삶 속에 원하는 건 평화. 평화를 참 간절히 원하고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들기는 드네. 요즘 평화하면은 그냥 가장 생각나는 게 전쟁 중인 나라들이 너무 많잖아요. 그렇지.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겪어보지 않아서 전쟁을 몰라서 그러는데 전쟁 그 중에 있는 이제 사람들의 마음이 얼마나 이런 똑같이 이제 요구하지 않을 수 없고 요구해도 들어주지 않는 그런 그렇지. 상황. 전쟁 아무리 멈추라고 해도 이제 전쟁이 멈춰지지 않는 상황. 근데 이걸 피하려고 해도 피할 수도 없고 이제 자기 어떤 마음의 뜻대로 되지 않는 어떤 상황 속에 근데 정말 말씀하신 대로 공포 속에 지금 들어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분들은 얼마나 정말 그 평화라는 걸 절실하게 느끼고 평화를 원할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지. 우리가 평화라는 단어를 이야기할 때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게 아마 전쟁일 거야. 네. 그러니까 전쟁은 전쟁이 평화의 반대말처럼 생각이 들 정도로 전쟁이 먼저 떠오를 텐데, 그러니까 이제 전쟁이 없으면 그럼 평화롭냐? 그건 아니잖아. 전쟁이 없으면 이제 평화가 있는 게 아니지. 아까 내가 9살짜리가 쓴 시에서도 말했지만 엄마가 쭈그리고 앉아있고 물건이 던져지면 나는 잠을 못 잔다? 이거 평화가 없는 상태이지. 그 전쟁, 근데 그것도 어떻게 보면 또 하나의 작은 그런, 전쟁의 그런 한 모습일 수도 있지, 이제. 그런데, 그러니까 평화는, 그러니까 우리의 삶 속에서 이제 꼭 있어야 되는 것들이 뭐냐 하면은 안전, 건강, 그 다음에 자유, 존중, 인정, 이제 이런 것들이 있는 상태가 평화로운 상태지. 이런 게 없는 상태는 평화가 없는 상태이라고 볼 수 있는 거지. 그러니까 소소한 일상 속에 이런 평화가 있어야, 내가 얼마나 원하고 있나, 평화를. 그걸 한번 자기 자신을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 우리가 다 원하는 건 평화야. 그러니까는 우리 가정이 좀 안정되고, 엄마 아빠가 제발 좀 안 싸우고, 누나가 좀 제발 성질 좀 안 부리고,
뭐 오빠가 좀 제발 좀 폭력을 안 썼으면 좋겠고, 뭐 가까운 친구가 좀 나한테 말 함부로 안 했으면 좋겠고, 선생님이 나를 무시 안 했으면, 이게 다 평화가 없는 상태잖아. 이게. 근데 만일에 이제 평화를 원하지만은 이제 그 평화가 없음에 이렇게 장시간 노출되는 삶들도 있잖아요. 그렇지. 네. 이때는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그렇지. 그럼 거의 정말 그게 이제 죽은 거나 마찬가지고 지옥이고 살아도 사는 것 같지 않은 상황일 텐데. 그래도 살아야 되잖아요. 그래도 살아야지. 네. 그래도 살아야지.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럼 나는 다시 돌아가. 그럴 때 살 수 있는 힘은 젖먹이 때의 힘이다. 내가 엄마 젖을 과연 편안하게 잘 빨 수 있었냐? 엄마는 나한테 헌신했냐? 전폭적으로 나를 지지해주고 나에게 내가 절대적으로 의존을 해야 되는 그 시기에 내가 절대적으로 의존할 수 있게 평화를 줬냐? 이 힘이 있으면 내가 어떤 그런 어려움 속에 놓이더라도 살아갈 길을 찾을 수 있는 힘이 거기서 나온다. 나는 그냥 끝없이 나의 이론은 항상 그렇게 나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 정말 중요하지. 그래서 무엇보다도 가장 함부로 대할 수 있고 가장 모를 것 같은 사람을 얼마나 존중해줘야 되는가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평화가 없는 것이 어쩌면은 인간의 사회인 것 같아. 인간 세계는 평화가 없다. 그 평화가 없는 속에서 그래도 평화를 위해서 살고 평화인이 되고, 내가 평화를 줄 수 있는 사람이고, 내가 평화를 찾을 수 있는 힘이 내 안에서 나올 수 있는 사람이 되고, 내가 남의 평화를 깨지 않는 사람이 되도록 노력하는 것, 이게 정말 작은 평화의 물결 아닐까, 그런 생각을. 예. 저번에 TV에서 한참 우크라이나 전쟁이 한참 때 모든 사람들이 이제 피난을 가서 이제 뭐 기차역이나 뭐 이런 데서 그냥 숨어서 살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이제 어떤 취재를 갔는데 어떤 여인이 어디를 갔는데? 그 취재. 취재. 취재를 갔는데 어떤 여인이 화장을 너무 그 와중에 화장을 너무 진하게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취재진과 눈이 딱 마주쳐. 그러니까 이 사람이 화장하기 전까지는 그 공포에 그 두려움 속에 살았던 거예요. 근데 이제 그 공포를 계속 느끼다가 내가 여기서 이제 벗어나서 이제 평화가 올 때까지 힘차게 이제 나름대로 살아야겠다 싶어서 그때부터 이제 화장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평소 때보다 더 진하게 이렇게 그러니까 그걸 극복하기 위해서 전쟁이 마치 없는 것처럼 자기 오늘의 자기를 이렇게 가꾸면서 산다고 하던 그걸 들었거든요. 네. 꽤 의미 있는 말이다, 그치? 그러니까 그렇죠. 근데 우리 이제 뭐 전쟁은 물론이고 현실 속에서도 평화가 없는 상태에 놓여져서 아마 수많은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을 텐데 이제 누군가는 그렇게 이제 평화가 오기를 기다리면서 이제 자기를 찾으면서 이렇게 이제 하루하루를 살았으면 좋겠다. 거기서 한 걸음 더 나가서 평화를 위해서 일하는 사람. 이제 그게 기독교의 경전인 성경에 보면은 평화를 위해서 일하는 사람은 복이 있다. 네. 이런 말이 있거든. 네. 평화를 위해서 일하는 사람이 되면 그 사람으로 말미암아 평화가 있게 되겠지.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읽고 끝낼게요.
자, 원하는 건 평화. 헤어질 수도 헤어지지 않을 수도 없어. 평화가 없다. 요구를 할 수도 요구를 해도 들어주지 않으니 평화가 없다. 모르는 척 할 수도 아는 척 해도 소용없으니 평화가 없다. 잊어버릴 수도 잊혀지지도 않으니 평화가 없다. 원하는 건 평화. 평화 없는 삶 속에 원하는 건 평화. 감사합니다.